저는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탈북 당시 조선노동당 당위원회 지도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운전기사라는 것은 평양에서는 여기와 다르게 차가 없는 곳에서의 선택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었고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간 호출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중 우연하게 보게 된 사람들 속에서 유난히 약물을 복용한 듯 이상하면서도 은밀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그때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어디에 배치될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나쁘지 않았고 고조할아버지가 항일 빨치산에 참가했던 이력이 있다는 건 이곳에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결정짓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하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조건 같은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배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위원회 운전기사.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솔직히 안도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일이 깨끗하고 위험하지 않으며 담당 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일정과 시간을 조율하며 거기에 맞게 업무 보조와 운전기사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공급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양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그 세 가지는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맡은 간부를 태우고 이동하며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일상. 복잡할 것도 없었고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묻지 않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일이었고 나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28이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욕심을 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내가 맡은 당위원의 지도원은 말수가 적었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업무적으로는 깔끔한 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나는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일의 규칙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보지만 묻지 않는 자리. 나는 그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정도였습니다. 일이 밀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정도는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 다시 호출이 들어오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그 다음에는 2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일이 시작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야간 호출. 그건 이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단순한 일정 변화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출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 시작된 거라는 걸요. 그 변화는 내가 맡고 있던 간부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원의 스케줄 관리와 가야 할 장소 등을 조율을 해야 했으며 지도원의 행사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지도원은 친절했고 말도 적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으며 움직임도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이 더 줄어들었고 시선이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목적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이 일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태우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모든 걸 그냥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차량을 점검한 뒤 지정된 위치에 차를 세워놓고 사무실에서 호출이 오면 움직였습니다. 그게 하루의 전부였고 그 반복되는 흐름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오래 할 수 있는 자리였고, 나는 그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안정적이었고, 생활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끔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맡고 있던 당위원의 지도원은 여전히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지시만 짧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 역시 그에 맞춰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많은 것을 보지만 그걸 말로 꺼내지 않는 자리였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몇 군데 이동이 있었고 간단한 대기 시간이 있었으며 정해진 일정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도 저녁이 되면 퇴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 다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가 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고 크게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차를 준비했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아주 작은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이전에 와본 적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외형은 평범했지만 주변이 유난히 조용했고 불빛이 일정하게 켜져 있는 모습이 어딘가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정된 위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건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잠깐 시선을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곧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밝은 표정의 예술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작은 움직임이나 숨소리라도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걸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계속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잠시 후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나는 무심코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봤던 얼굴과는 전혀 다른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인다고 하기에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나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대로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일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늦게 끝나는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같은 호출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로 가는 일이 한 번 더 생기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2번, 3번 반복되면서 나는 그걸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간 호출은 점점 규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가다가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에야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시간처럼 나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지 않으려 해도 반복되는 일은 결국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비슷한 시간,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 그 중에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걸 바로 알아봤습니다. 처음 태웠던 그 예술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고 시선이 조금 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나서도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뒤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빠르고 짧게 끊어지는 호흡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조금 지나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늦게 끝납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질문인지 혼잣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 나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은 대답하면 안 되는 종류의 질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나는 아주 짧게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이번에는 창밖이 아니라 아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저 이상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건물 옆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느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표정은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출발했는데 이번에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차이를 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복되는 일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달라지는 일이라는 걸요. 야간 호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흐름이 이제는 일정한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었고 나는 그 변화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편해진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질수록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상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해가 지고 나서야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목적지를 듣는 순간 그곳이 어떤 종류의 장소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대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차들이었고 번호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정해진 위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처음 태웠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이후 한 번 더 태웠던 그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작게 부르는 걸 들었습니다. 은희,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되뇌었습니다. 은희, 그 이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은희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존재감이 희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가 조금 막혀 있었습니다. 신호에 몇 번 걸렸고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차 안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호에 멈춰 서 있는 동안 그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은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듣고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엇이 괜찮다는 건지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은희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아주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건 이전과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이전보다 더 길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더 오래 걸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자리였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나는 자동적으로 은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희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걸음이 더 불안정했고 고개는 더 깊이 숙여져 있었으며 표정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차에 올라탄 이후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이전보다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걸요. 야간 호출은 여전히 같은 시간대에 들어왔지만 그날은 시작부터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목소리의 톤이 이전과는 달랐고 짧게 전달되는 지시 속에서도 평소와는 다른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몇 번의 반복을 거치며 몸이 먼저 반응하는 종류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이동하는 동안 나는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는 이전까지 보았던 장면들이 겹쳐지고 있었고 그 기억들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그 흐름이 처음으로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날이었습니다. 도착한 건물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은 입구 주변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정렬되어 있는 방식도 서 있는 사람들의 위치도 이전보다 더 정돈되어 있었고 그 질서가 오히려 더 긴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정된 위치에 차를 세우고 평소처럼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날은 여성이 아니라 간부들이 나왔습니다. 2명이 먼저 걸어 나왔고 그 뒤를 따라 1명이 더 이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술 냄새가 분명하게 느껴졌고 그들의 걸음은 완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그들의 표정과 말투에는 다른 종류의 여유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온 정적과는 다른 종류의 분위기였고 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긴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 거리에서는 들리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나는 듣지 않으려 하면서도 결국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MR이야.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고 나는 아무 반응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고 그 말은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버티는 건 괜찮은데 눈이 별로야. 그 말 뒤에는 짧은 웃음이 따라붙었고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느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는 순간부터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그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다음번엔 바꿔야지. 여긴 오래 쓰면 안 돼.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느끼면서도
스스로 생각을 끊어냈습니다. 이건 알아서는 안 되는 종류의 이야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록은 정리됐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분명해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지만 나는 바로 힘을 풀었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말을 멈춘 상태였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이전과 비슷한 구조였지만 그날은 차량이 지하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입구 앞에서 멈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세웠고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길지 않았지만 피하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나는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누군가를 태우고 이동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안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들었던 말들은 짧았지만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전까지 보아왔던 장면들과 겹쳐지면서 하나의 방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향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알아버리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너무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의 호출은 다시 밤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같았지만 내가 그 호출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처음으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속도를 줄인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먼저 멈추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무 생각 없이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겠지만 그날은 시선을 일부러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고 은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짧게 멈췄습니다. 이전에도 변화를 느껴왔지만 그날의 은희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걸음이 느린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걷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고 몸의 중심이 무너진 채 겨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 눈이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는 잠시 멈춰 서 있었고 그 멈춤은 망설임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주 작게 정말 들릴까 말까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은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희가 차에 올라탔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까지 참고 있는 상태의 정적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나는 아주 잠깐 백미러를 봤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이건 단순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걸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나는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뒤에서 아주 짧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그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은 충분히 길게 남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방식이 처음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내 손에 들어가는 힘이 점점 더 강해졌고, 이대로 가면 은희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기 직전 나는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전의 나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차를 세웠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은희가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그 생각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방식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바깥에서만 머무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했고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날은 상황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이상 나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호출은 평소보다 짧게 들어왔습니다. 목적지만 전달됐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필요 이상의 말이 없다는 건 이미 정해진 흐름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이동했고 도착한 건물은 이전에 몇 번 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차량만 드나들던 동선에 사람이 서 있었고 시선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정된 위치에 차를 세웠습니다. 문이 열렸고 간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내려. 그 한 단어였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뒤를 보지 않고 먼저 걸어갔고 나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 거리가 이상하게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과 안의 차이는 단순한 온도나 냄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줄어들었고 움직임이 제한된 느낌이었으며 무엇보다 시선이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더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계단은 이전에 문틈으로만 보였던 그 장소였습니다. 나는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빛이 달라졌고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보이기 전부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계단을 다 내려갔을 때 나는 멈춰 섰습니다. 앞쪽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사람들, 벽 쪽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몇몇의 인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는 말이 아니라 위치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움직임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부가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면 됐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허락인지 경고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오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손을 올려 핸들을 잡는 순간
그 감각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자리였지만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기다리던 사람의 시선과 안을 직접 보고 나온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고, 같은 공간을 다시 보더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의 호출은 낮에 들어왔습니다. 야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 이루어지는 호출은 숨기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드러내도 된다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이었고,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이전과 같은 건물이었지만 낮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차량도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시선의 방향과 특정 지점에 머무는 시선의 길이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나는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간부 2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익숙한 얼굴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고 나는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은 처음부터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내려갔다면서. 그 말은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았지만 차 안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를 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잘 봤나? 그 질문은 짧았지만 의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호흡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내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착한 장소는 이전과 같은 건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차량을 세운 뒤 바로 내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잠깐 따라와. 그 말은 짧았고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을 따라 몇 걸음 이동했을 때 그 중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면에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지? 그 질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입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 내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 반복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표시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익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인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부터는 나를 계속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이후부터 시작된 변화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이제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낮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평소와 같았고 차량 점검도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미묘하게 비어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던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기사는 나와 같은 시기에 배치된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는 알고 있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킬 사람도 아니었고 이 일을 오래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려갔다더라. 그 말은 짧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맞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내려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라지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야간 호출은 그날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호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이동 경로도 평소와 달랐으며 무엇보다 나를 보는 시선이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이동하면서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호출에서 나는 은희를 다시 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은 거의 무너져 있었고 걸음은 끌리듯 이어졌으며 눈은 초점을 완전히 잃은 채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침묵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저 모르는 척하는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미루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뒤에서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그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은 충분히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착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내 손에 들어가는 힘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은희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느껴진 것은 여기 남아있는 나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기 직전 나는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이전의 나였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이미 선택의 끝에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을 것인지 아니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곧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나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운전기사의 자리와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온 한마디, 그리고 그 말 뒤에 남아있던 공기까지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나를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 결론은 이제 피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호출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끝으로 향하는 마지막 구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이동했지만 도로의 풍경이 같다는 사실과 달리 내 안의 감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손에 들어가는 힘과 시야에 들어오는 거리, 그리고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의 의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숨을 천천히 고르며 기다렸고, 문이 열리자 은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은희는 거의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걸음은 무너져 있었으며 시선은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의식 같은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그 감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고 은희는 힘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지만 곧바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평소와 같은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며
누군가 보고 있을 가능성을 지워내지 않으려 했고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이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핸들을 아주 천천히 틀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변화였지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작은 각도 하나가 이후의 모든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익숙한 경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뒤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의 사라질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한 번의 호명이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신호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나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뒤쪽에서 따라붙는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대신 앞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길 중에서 가장 어둡고 복잡한 길을 선택해 차를 몰았습니다. 평양 안에서도 사람의 눈이 적은 길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길들은 지도보다 더 확실하게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갔고 뒤의 불빛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그 거리를 유지한 채 방향을 여러 번 바꾸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에 들어가는 힘은 더 강해졌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요. 외곽에 가까운 어두운 길에서 차를 멈추었을 때 나는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희는 나를 보고 있었고 완전히 돌아온 눈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을 열었고 그 행동이 이 밤의 결론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태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려보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이전의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내 안의 감각이었습니다. 평양의 아침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시작되었고 거리는 이전과 다를 것 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느꼈던 공기와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던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또렷해지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계속 되짚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출도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저를 찾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대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갔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오래 보관해온 작은 돈, 그리고 손에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겼습니다. 그 과정은 최대한 조용하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은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낮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고 저는 일부러 시선을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익숙한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외면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이전보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눈에는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주변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먼저 말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기 아닌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저는 주변을 다시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은 계획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같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에만 짧게 만났으며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만 이어지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억해두었던 길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면서 머릿속에 남겨두었던 골목과 시선이 적은 길, 그리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하나씩 이어붙이면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지도 위의 길이 아니라 몸에 남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준비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준비가 끝나간다는 것을 느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하루처럼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출발이 시작된 상태였고 더 이상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판단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이어붙여 놓았던 길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이제 실제로 움직여도 될 정도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이 평소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차분했지만 저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습관이 이미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특별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중간의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고 주변을 확인하는 시선도 훨씬 더 분명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말을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한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입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은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시선이 닿는 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불편했지만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동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구간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눈이 많을수록 오히려 특정 개인에게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이동부터였습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공간이 넓어지면서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움직임 하나하나를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검문 지점이 보였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더 눈에 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발걸음의 속도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은희는 제 뒤쪽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중요했습니다. 검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숨을 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호흡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짧은 구간이 길게 느껴졌지만 결국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지점을 지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경계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빛이 줄어들고 사람의 움직임도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그 변화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고, 긴장이 풀리는 대신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방향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가장 익숙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예상할 수 있는 경로를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맞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온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숲의 밀도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가 거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고 발밑의 흙이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으며 무엇보다도 주변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서 벗어나 또 다른 경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움직임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던 이전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간격이 좁혀졌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느껴질 만큼 가까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낮게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한 걸음씩 가까워질수록 분명해졌고 결국에는 우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속도를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늦추면서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가 근처는 항상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었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말소리와 함께 손전등 빛이 비춰오며 군홧발 소리가 나는 게 들려왔습니다. 숲속 아무 곳이나 몸을 기대고 최대한 몸을 낮춘 그때 옆으로 국경 경비대원 2명이 지나가는 모습이 우리 옆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보였습니다. 저희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었고 긴장감이 도는 그때 은희의 숨소리도 더 커지는 것을 옆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앞에는 바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넓지 않았지만 가볍게 넘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에 드리워진 어둠이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반대편은 더 어두웠고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시간을 들여 숨을 고르고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은희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은 불안정했지만 방향을 잃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 말은 준비가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차가운 감각이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느끼는 온도는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왔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소리가 커질 수 있었고 너무 느리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뒤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인보다 이동이 먼저였습니다. 은희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힘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리 가까이 올라오는 순간 균형이 무너질 뻔했지만 발을 더 깊게 디디면서 버텼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웠고 흐름이 예상보다 빠르게 느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발이 다시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몇 걸음 더 이동한 뒤 풀숲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쪽을 확인했을 때 아직 빛은 이쪽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계를 넘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은희는 제 옆에 있었습니다. 아직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같은 방향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떠나온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밤과 낮이 뒤섞인 채 이어졌고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공항이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순간에도 저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길고 너무 조용하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도 서로를 의심하거나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한항공기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비행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는 경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편안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눈에는 분명히 이전과 다른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정말 떠나고 있다는 것을요. 땅이 점점 작아지고 불빛이 흐릿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비워지는 느낌이었고 그 비워진 공간에 아주 천천히 하나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조금 더 풀리는 느낌이었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걸어 나왔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멈추지 않았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았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저에게는 가장 낯선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각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그 선택이 누군가에 의해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은희도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버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과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해서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쉬는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희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 선택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도착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